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중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연료의 연소 형태 중에 고체하기로 했었죠. 그죠? 지난 시간에 기체 그리고 액체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고체 연료가 어차피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고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죠? 자, 24, 18, 17, 15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고 올해 나왔던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고체 연료는 얘가 동반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얘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얘가 이제 누구와 혼합하여? 산소와 혼합하여 뭐를 형성한다?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혼합기가 형성이 되면 그 구분 형태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 표분 증자. 뭐라고 여러분들? 표분 증자. 그래서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제일 첫 번째 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연소래요? 표면 연소 그리고 분해 연소. 자, 이 두 가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표면 연소 옆에다가 신부화제, 자결 연소, 무염 연소라고 제가 적어놨죠. 몇 요소? 3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3요소. 그럼 얘는 뭐냐면요. 고체 가염을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는 현상은 맞는데 자, 여기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휘발 성분이 없고 가연성 증기 증발도 없고 열분의 반응도 없기 때문에 불꽃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래요. 그래서 표면 연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고체 가연물 쪽에서 얘기할 때 가연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표면 자체에서 산소와 반응하고 중요한 게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얘. 그럼 보세요. 열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열분해에 의해서 원래는 액체로 변하고 또 기체로 변해서 얘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또는 기체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요게 생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기체나 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에 불꽃이 맺힐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가연물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안쪽으로 타들어가더라. 자체가 타는 거야. 자체가. 그래서 이 가연물 자체가 멀리서 봤을 때 불꽃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시뻘겋게 열만 내면서 타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 자결 연소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얘는 이게 중요한 거야. 요 포인트. 아셨죠? 그래서 열분해하지 않고 증발도 하지 않아 고체 표면에서 즉시 그냥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는 현상이다. 열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얘는요. 연소 속도가 좀 어떨까요? 느리겠죠. 그리고 열량도 조금 적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물질이 이런 애들.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 수목금코. 저 숯, 목탄, 코크스, 금속분. 대표적인 게 숯이죠. 숯.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불꽃이 없다. 열분해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 자,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또 하나가 분해 연소죠. 고체 가연물 중에. 그죠? 자, 고체 가연물 중에 분해 연소는 불꽃, 유염, 발염, 표면화제. 딱 보니까 얘는 몇 요소를 얘기한다? 4요소를 얘기한다. 자, 얘를 동반을 하는 거야. 열을 가했을 때 열분의 반응이 동반이 된답니다. 일반적인 형태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생성된 가연성 증기와 주변의 산소가 혼합을 한다. 즉 얘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에 의한 뭐? 연소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연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정말 빠르고 시간당 방출 열량이 많고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서로 반대가 되겠죠. 자, 대부분의 이런 플라스틱 열 가소성 합성수지류라던가 또는 목재, 종이 대부분의 고체 가연물이 이렇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야, 여러분들. 이런 표면이나 분해에 대한 게. 특히 분해에 대한 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대부분의 고체 가연물이 여기 속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분해 연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체 가연물이 있을 때 먼저 얘가 되더라. 즉 고체가 처음에 액체가 되고 더더욱 이제 열분에 의해서 얘가 뭘로 변해요? 이제 기체로 변하는 거죠.
그럼 이 기체가 주변에 누구와 만나요? 산소와 만나면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되고 그 가연성 혼합기에 뭐가 붙어요? 착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연소가 되면서 불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체 가연물 분해 연소가 여기 들어가더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요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표면 연소는 조금 특이하다라고 해서 이제 별도로 정리를 해 가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가볼까요? 우리 증발 연소. 자, 고체 가연물에 열을 가했을 때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여 발생한 증기와 공기의 혼합 상태에서 연소하는 형태이다. 비슷한데, 이 비슷한 거 여러분들. 근데 이게 분해 연소와는 다르게 가연물 자체가 증기로 변하는 거예요. 가연물 자체가. 의 상변화를 동반을 한다. 위에는 열분의 가스에 의해서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되는 반면, 자, 밑에 있는 애들, 유황이나 나프탈렌, 파라핀이나 유지, 이런 애들은 열분의 과정이 아닌, 그죠? 열분의 과정이 아닌 자체적인 상변화. 즉, 고체였던 애가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이게 분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듯이, 맞죠? 그게 열분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상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체적인 어떤 상변화에 의해서 불이 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증발연소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고체 가연물에 열을 가했을 때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데, 이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체적인 상변화에 의해서. 그럼 그 증기가 주변에 산소와 만나고 그 산소와 만났을 때 이제 불이 붙는 거죠. 그죠? 자, 대표적인 게 유황 또는 황, 그리고 나프탈렌. 이런 애들은 열분해 없이, 그죠? 그냥 열이 주어지면 자체적인 상변화. 그래서 그 증기가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하는 형태를 나타내더라. 황, 나프탈렌.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요거. 파라핀. 당연히 유황, 나프탈렌도 아셔야 되고요. 유지 이거 그냥 기름이야, 여러분들. 돼지 기름. 자, 가열하면 융해되어 액체로 변화되고 지속적인 가열로 기화가 된다. 이것도 상변화가 되는 거예요. 상변화. 그래서 우리가 저 양초를 파라핀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양초가 원래 고체죠. 그리고 여기 심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열이 주어지면 얘가 뭘로 변해요? 여기 촛농으로 변하죠? 액체. 그럼 이 촛농으로 변했던 게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또 이제 뭘로 변해요? 기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체가 타는 거야. 결국 처음에 파라핀 고체 상태였던 게 기체로 변해서 그 기체 자체가 타는 거죠. 주변에 산소와 만나서. 맞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물질들은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표면 연소 대표적인 물질이 뭐가 있다고? 숯, 목탄, 코크스, 금속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분해 연소의 대표적인 것들은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이나 나무, 목재 이런 게 있는 거고, 증발 연소 대표적인 물질 같은 경우는 유황, 나프탈렌, 파라핀, 유지 요런 애들이 있더라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암기. 자, 그리고 자기 연소, 내부 연소. 자,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오류 위험물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그 오류 위험물 쪽에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간다. 오류 위험물 쪽이. 그럼 오류 위험물이 뭐냐? 자기 연소 또는 내부 연소를 일으키는 애인데, 얘네들은 가연물이 있으면 그 가연물 내부에 뭐가 들어가 있다? 산소가 들어가 있어요. 산소. 가연물 내부에 산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산소 공급 없이도 자기 내부에 뭐를 갖는다? 연소 형태를 갖는다. 즉 내가 주변에 산소를 주지 않더라도 혼자 충분히 불이 붙고 그 이후에 폭발까지 할 수 있는 물질들이 이 안에 들어가요. 이름이 자기연소, 내부연소고요. 열분해 의해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동시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열분해가 되면서 안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가스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변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산소까지 같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 열분해 가스와 산소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주변에 산소가 없어도 그냥 산소가 옆에 와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분자 속에 포함된 산소에 의해 연소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엄청 위험하고 얘는 폭발성도 되게 강하다. 우리가 오류 위험물이 대부분 여기 안에 들어간다. 나중에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배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오류 위험물 제가 밑에 넣어놨죠.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암기 팁이라고 해서 제가 앞글자 따놨습니다. 액체는 뭐가 있다? 증분분, 증분분, 증발, 분무, 분해. 기체에는 확예폭, 확예폭. 고체에는 표면, 분해, 증발, 자기, 표분, 증자. 먼저 이거부터 정리하시고 자세한 어떻게 보면 물질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이제 짝 지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증발과 분해 연소는 액체 연료에도 있고 고체 연료에도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라고 제가 팁에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불꽃 유무에 따른 연소 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불꽃 연소와 자결 연소. 그러니까 연소의 분류가 불꽃이 있냐 없냐에 따라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불꽃 연소는 4요소고 자결 연소는 3요소죠. 그죠? 얘는 불꽃을 내면서 타는 거고, 얘는 불꽃을 내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타면서 안쪽에 그냥 시뻘겋게, 맞습니까? 열만 내면서 타는 거지. 이것도 안 뜨겁진 않다고요. 불꽃이 없다 뿐이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꽃 연소는 불꽃이 발생하는 연소다. 고체는 열분해, 액체도 열분해가 되면서 증발.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마지막에 갔을 때 뭘로 변하더라? 다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매우 복잡한 연소다. 왜냐하면 열분해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맞죠? 자, 불꽃 유무는 불꽃이 있다. 여기는 불꽃이 없다. 그죠? 그리고 화염 확산 속도가 빠르겠죠. 열량 크죠.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영향 많이 끼치고 연세 반응 존재하고 화재 전파 빠르다. 그죠? 대표 물질.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뭐 제가 고체 넣어놨고, 액체 넣어놨고, 기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4요소기 때문에 물리적 소화인 냉각 소화, 제거 소화, 맞습니까? 그리고 질식 소화 다 가능한 거고, 화학적 소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연쇄 반응 차단. 자, 그럼 이제 자결 연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거나 훈소. 요 훈소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얘가 산소가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연물의 연소 형태고요. 불꽃이 없대요. 화염 확산 느리겠죠. 연소 속도 느리고 열량 작대요. 저에너지, 고에너지가 아니고 저에너지죠. 그죠? 영향을 적게 미친다. 연쇄 반응이 존재하지 않으며 화재 전파 느리다. 그리고 숯, 코크스, 목탄, 그죠? 아까 3요소라고 했던 여기서 많이 일어나고, 물리적 소화만 가능하대요. 연쇄 반응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도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니까 그냥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가보면요, 이제 얘가 나와요. 불꽃 연소 메커니즘과 자결 연소 메커니즘. 자, 위에 있는 건 몇 요소고 4요소고, 아래에 있는 건 몇 요소다? 3요소다. 그럼 4요소는 열분해에 의해서 얘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가연성 혼합기. 그죠? 그래서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된다. 그럼 이 가연성 혼합기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다? 연소가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열이 배출이 되는 거고, 얘는 흡열됐을 때, 분해가 됐을 때 여기서 열분해 가스가 나오지 않죠. 그럼 자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가연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가연물 자체가 타는 거죠. 열은 나와요. 열은 나오지만 가연성 혼합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불꽃도 없고, 맞습니까? 불꽃도 없고, 그리고 열도 얘보다는 조금 적더라. 열 배출이. 뭐 이런 메커니즘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훈소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요거를 조금 잘 봅시다, 우리. 자, 얘가 1초에 요 정도 태운대요, 가연물을. 그러니까 정말 느린 거죠. 0.001cm, 0.01cm, 1초에. 그러니까 정말 천천히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천천히 타는 거고. 자, 정의에 가보면 자결연소의 한 종류로 유염착화에 이르기까지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자, 요 산소 부족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표면에서 자결하여 소극적으로 연소되는 현상을 얘기하며 낮은 산소 분압에서 화염 없이 일어나는 연소다.
낮은 산소 분압에서 화염이 없이 일어나는 연소다. 꼭 정리를 해두시고 가장 훈소의 원인은 제일 원인은 요거야. 산소 부족, 낮은 산소 분압. 아셨습니까? 그래서 가연물이 탈 때 불꽃이 없는 연소 형태가 아까 우리 고체 가연물 쪽에서 뭐가 있었냐면 얘가 있었어요. 요거. 맞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하나가 더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오냐면 훈소라는 게 또 나와요. 얘도 고체 가연물 쪽에서 날 수 있는 연소 형태거든요. 근데 목재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요. 얘는 훈소는 목재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의 일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두 개 다 자결연소예요. 자결이라는 건 결국은 뭐가 없다? 불꽃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비슷한 겁니다, 두 개가. 근데 이제 타는 가연물이 조금 다른 거죠, 그죠? 가연물이 조금 다른 거고. 자, 차이점은 자, 이 표면 연소는요, 제가 얘가 절대 안 나온다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 훈소 있죠? 얘는요, 제1의 원인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산소가 부족했을 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연성 가스가 나와요.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얘가 일어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산소 부족에 의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가연성 가스가 있거든요. 걔가 뭐예요? 일산화탄소. 맞나요? 아니 그래서 얘는요, 여러분들 이 표면 연소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숯이나 목탄, 코크스, 금속분. 여기는 숯, 목탄, 코크스, 아까 금속분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연소고, 자,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훈소는 이 외에 대부분의 고체 가연물 쪽에서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자결연소의 형태 중에 하나라고요. 아셨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가연성 가스가 계속 나와요. 근데 지금 뭐만 모자란 거야, 훈소는? 산소만 모자란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산소만 넣어주잖아요? 그럼 얘는 충분히 처음에는 불꽃이 없었지만 이게 어떻게 갈 수 있다? 불꽃이 있는 연소로 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표면 연소는 불꽃 연소로 전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면 가연성 가스나 기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얘가 가능하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포인트인 거죠. 두 개의 가장 큰 차이. 근데 훈소를 제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배워요. 내가 예를 들어 밀폐된 실이래요. 좀 크게 그릴게요. 여기 밀폐된 실이 있어요. 네, 밀폐가 된 거야, 완벽하게. 그러니까 밀폐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화재가 났었대요. 화재. 근데 이제 화재가 다 끝나가는 과정인 거야. 끝나가는 과정. 근데 아직 이 안에 타지 않은 가연물이 있는데 열에 의해서 얘가 지금 연소가 되려고 하는데 안에 뭐가 모자라냐면 산소가 모자란 거지. 그럼 산소가 모자라면 이 남아있는 가연물 입장에서는 잘 타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훈소라는 게 일어나는데, 훈소. 그죠? 밀폐실 안에서. 그럼 이 훈소라는 건 지금 뭐가 모자라기 때문에? 산소가 모자라고. 대신에 열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얘가 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타고 있다가 내가 여기서 이제 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을 보면은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뭐가 계속 나오고 있을 거다? 얘가 계속 나오고 있을 거야, 얘. 그럼 얘가 계속 축적이 되고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CO2가 나오다 보니, CO가 나오다 보니까 이 안에 계속적으로 CO가 쌓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산소는 모자라고, 그죠? 그리고 이 훈소라는 뭐가 있고, 점화원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점화원에 의해서 안쪽에 열이 축적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제 불이 끝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으니까 여기 안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출입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출입문이 더 커야 되나요, 사람보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얘가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방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CO가 가득 차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 있어요? 열이 축적돼 있죠. 그럼 여기 뭐 있어요? 점화원 있죠? 여기 뭐 있어요? 이게 결국 가연물인 거죠. 근데 지금 뭐가 없는 거야? 얘만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문을 당기잖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안으로 뭐가 들어가요? 산소가 유입이 되는 거지. 산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실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폭발이 일어나요. 급격한 산소 유입에 의해. 자, 얘 이름이 뭐냐면 백드래프트. BD입니다. BD. 그럼 BD의 원인은 이런 밀폐 공간 안에서 훈소가 원인이 되는 거야. 백드래프트. 이름이 뭐라고요? 백드래프트. 지금 한번 보면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거든. 백드래프트. 소방관들이 그래서 이 백드래프트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워요. 안으로 들어갈 때 꼭 바깥쪽에서 백드래프트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백드래프트가 발생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 그런 것들이 또 시험지가 잘 나와요. 아셨죠? 우리 소방공무원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 이제 고체 가연물인데 여기는 읽어보시고, 아까 제가 읽어봤으니까 고체 가연물이 탔는데 여기에 뭐가 형성이 됐대요? 숯이 생성이 됐대. 여러분들 이렇게 숯이 생성됐다라는 건 결국은 이 가연물이 처음부터 잘 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숯, 검댕이 같은 게 이제 여기 이제 생성이 되게 되면 여기를 태우려고 얼른 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더더욱 심한 훈소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공기나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때 속도, 자 보세요. 아까 얘는 초당이었죠. 1분에도 몇 미리밖에 안 탄대요? 1mm에서 한 5mm밖에 안 탄대. 정말 조금 타는 거죠. 천천히. 어우 답답해.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훈소 특징. 이게 중요한 거야. 불완전 연소로 인해 불완전 연소 생성물이 뭐가 생성된대요? 일산화탄소나 끓음이 생성이 되고, 일산화탄소는 훈소 입장에서는 얘가 되는 거예요. 얘. 그러니까 이 가연물이 계속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이 될 수밖에 없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어차피 산소가 없으니까 얘가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추후에 내가 얘를 충족을 시킨대. 지금 무슨 말이야? 얘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뭘로 전이가 가능하대요? 얘로 전이가 된답니다. 불꽃 연소로. 근데 표면 연소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표면 연소와 달리. 그래서 여기가 보면 표면 연소는 불꽃 연소로 전이가 불가능한 이유 뭐라고요? 얘는 가연성 가스나 기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연성 혼합기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훈소가 화염으로 충분히 전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산소 농도가 증가됐을 때 결국 온도 증가로 오고, 그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화염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또는 방출되는 열량이 많고 표면적이 클수록, 산소와 닿는 면적이 클수록 또 우리가 화염으로 전이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표면 연소와 훈소 비교를 넣어놨잖아요. 그죠? 요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공통점이 되는 거죠. 자결이나 표면.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이런 애들은 또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얘가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다 보니까, 얘는 CO라는 게 발생하다 보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다. 발생 원인 보세요. 표면 연소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거기서 가연성 가스가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여기는 산소가 부족할 때. 그쵸? 전이 불가능하다. 불꽃 연소로. 여긴 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표면 연소 물질이 이렇게 네 가지, 이거 대표적으로 네 가지 알고 계시고, 훈소를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목재, 나무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아셨죠? 목재가 혼소가 많이 일어난대요. 주변에 산소가 없으면.
그럼 빨리빨리 뭐를 해줘야 되는 거야? 산소 공급을 해주면 불꽃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재에 불이 잘 안 붙으면 우리가 후 하고 불어주면 거기서 불꽃이 나기도 합니다. 캠핑이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가보면 뭐가 나와요? 플라스틱 연소. 자, 이 플라스틱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료수를 사 먹게 되면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 먹는 음료수의 플라스틱 병은 다 열가소성 수지예요. 열가소성은 뭐냐? 내가 일반적으로 페트병이 이렇게 성형이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요. 모양이 변해요. 이렇게. 불에 약하다고요. 그렇게 만든 수지. 그러니까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수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소성 수지라고 얘기하고, 한번 성형이 되면 다시 열을 줘도 다시 변하지 않는 수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열경화성 수지. 비싸겠지 이게 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열가소성 수지에는 이름이 엄청 많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폴리염화비닐, 아크릴, 비닐 아세테이트, 폴리에틸렌. 자, 폴리 체크하시고. 왜냐면 폴리 모모가 대부분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크릴과 비닐, 비닐아크, 아크비닐 이런 식으로 종류 정도 체크하십시오. 아셨죠? 자, 열경화성 수지에는 페요멜에가 있대. 페요멜에. 근데 여기 가보면 폴리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긴 해요. 저것만 조심하시면 돼. 됐습니까? 폴리에스터 빼고는 나머지 폴리는 다 어디다? 열가소성이다 라고 정리를 해 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제가 고체 가연물 연소 형태까지 여러분들하고 좀 체크를 해 봤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면요. 뭐가 나와요? 마인드맵 나오죠. 웬만하면 요 마인드맵은 제가 끊었다가 요 강의만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왜냐면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정리할 때 이게 따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한 챕터가 또 끝났습니다. 챕터 3가 또 끝났고요. 저희 조금 쉬었다가 그 연수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 뭐를 배웠었는지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면 나중에 제가 또 이제 문제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드리니까 공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십시오. 복습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지금부터 미루면 나중에 가면 끝도 없어요. 꼭 지금부터 하셔야 돼. 지금부터 한 1년은 준비하셔야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